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가지 가장 중요한 특약 중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동안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줄여서 1배책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가족 1배책이라고도 부르고 1배책이라고도 하는데, 이름 그대로 하나씩 띄워놓고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되십니다. 가족,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 중에 배상 책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그 비용을 이 보험 특약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담보인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우연히 발생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수많은 경우의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배책의 종류, 그리고 1배책 보장 범위, 그리고 특징, 왜 가입해야 하는지 그 정도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중에 배상 책임이 뭔가, 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대인 배상 책임이 있고 대물 배상 책임이 있겠죠. 대인이면 사람인, 대물, 물건물 해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그래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보험자, 대부분 보험 가입자가 되겠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다. 그걸 대인 배상 책임이라고 하고, 대물 배상 책임은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내가 대신 책임져서 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이런 것들이 실손 보상이 되잖아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동차 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인 1, 대인 2, 대물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개념이 똑같아요. 상대방을 다치게 했거나 상대방 차에 손해를 끼쳤거나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럼 배상 책임은 이렇다고 보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고,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고,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만 보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하고 배우자, 남편이면 아내, 아내면 남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랑 부모가 이렇게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요즘에 그냥 다 묶어서 가입을 하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피보험자,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관을 보시면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피보험자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보시면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피보험자 본인, 보험 가입한 피보험자 본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본인하고 배우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그래서 민법 제777조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동거 친족이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얘기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까지 친척들도 된다, 생계를 같이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된다. 자녀가 따로 나가서 혼자 살 경우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면 그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생계를 같이 하는 이라는 게, 자녀가 만약에 이제 직장을 가지거나 소득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미혼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버리면 이제 세대가 분리돼 버리니까 그때도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는 나랑 같이 사는 그냥 가족이 보장 범위가 된다,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럼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담보가 어떤 식으로 가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회사에서는 무배당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가족이라고 돼 있고, 주택 내 화재 배상 제외, 이거는 화재담보 특약이 따로 있어서 그렇고, 이건 화재보험에 추가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이 1억 원이에요. 다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갱신형이네요. 요즘에 갱신형이 너무 많아졌죠. 예전 특약 갖고 있으면 예전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갱신이 안 되니까. 보험료는 868원, 한 900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보험에서 가입한 거는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그냥 돼 있네요. 실손 보상이라고 돼 있고, 그죠? 20년 만기, 20년 납입니다. 무조건 다 갱신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비갱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똑같이 1억 원이고 보험료는 617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가입이 돼 있으면 1억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한 사람이 여러 개도 가입이 됐는데 요즘에 뭐 그렇게 안 되니까 뭐 가족 중에 예를 들어 2명이 가입됐으면 총 2억 원까지 보장이 되겠죠. 왜냐? 가족이니까. 그렇죠? 가족이 4인이고 뭐 4명 다 가입돼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4억 원까지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지급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래에 해당하는 대인 배상 책임 또는 대물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한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그리고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당연한 거고 주택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도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가장 큰 게 뭐가 있겠죠? 네, 누수가 있겠습니다. 누수 때문에라도 이 특약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누수 같은 거 보장해주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과라고 되어 있죠.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택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만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이런 사고를 보장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나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내가 임대 준 주택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족일배책 가입하실 때 보장받을 집 주소를 요즘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산으로 그게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를 하고 계셔도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사고, 그 집으로 인해서 발생한 누수사고가 되겠죠. 그 집에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누수의 손해는 내가 물어줘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의 문제, 그 설비의 문제, 그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내가 사는 집도 있고 임대해 주신 집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일배책이 만약에 2개가 있으면 하나는 내 집에, 하나는 임대해 준 집에, 그렇게 부부가 각각 넣으셔도 되시겠죠. 물론 가족일배책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예전에 가입하신 일배책은 임대해 준 집 보장이 안 되세요. 2020년 4월부터 임대해 준 집도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특약이시면 새로 하나 가입하면서 그 임대해 준 집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해도 되겠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다.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그리고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은근히 내용이 또 길어지는데 가족일배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 빨간색 친 부위 위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한번 보시는데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생긴 손해, 당연히 이거는 보장을 안 하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경우, 아니면 또 내가 빌려서 쓰는 경우, 그런 것들은 보장을 안 해주겠다.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빌린 것 자체도 이미 내가 권한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도 안 되고 내가 쓰는 것도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뭐 직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 일상생활이어야지 일을 하는 업무 중인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제외 뭐 다른 주택,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타인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같은 피보험자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가족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기, 선박, 차량, 여기서 차량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이거 말 뜻은 좀 애매한데 자전거를 빼고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뭐 전기로 구동되는 뭐 퀵보드, 뭐 그런 것들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는 보장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뭐 나머지 뭐 발생할 수 있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위험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일배책이 필요한 이유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을 소액으로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뭐 1,000원도 안 한 금액 가지고 1억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실수로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 근데 내 실수로 난 거다. 그때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뭐 몇 가구가 피해를 볼지 그 뭐 예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뭐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집이 불타서 우리 집에서 손해본 거는 화재보험도 없고 가족일배책도 보장이 안 되죠. 그렇지만 가족일배책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금액, 타인에게 피해를 준 금액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수도 뭐 아랫집 조금 젖으면 상관없는데 뭐 여러 집이 피해를 받았다.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해버리면 그것도 비용이 꽤 나올 수 있죠. 그럼 아랫집에 뭐 비싼 전기 제품들이 뭐 다 망가졌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큰 비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좋고,
또 뭐 큰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을 크게 쳐서 그분이 뭐 영구 장애를 받았다, 뭐 치료비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뭐 몇억 원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런 것도 대비가 될 수 있고, 또 어른들은 아무리 조심한다 쳐도 우리 자녀가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친구 집 가서 뭐 비싼 물건 뭐 망가뜨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소액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일배책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소액으로 큰 위험을 해지하는 보험의 취지에 잘 맞는 특약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다.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누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가족일배책 몇 개 가입해야 되나, 그리고 가입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의사항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